안녕하세요. 우분투딱 철학에서 동양 철학 파트를 맡고 있는 손미애입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아주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죠. 애국가에서 이 기상은 철갑을 두는 듯한 바람소리 불변함이고, 이 마음은 밝은 달 같은 일편단심이에요. 변치 않는 기상과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나라 사랑의 노래입니다. 군대에서도 충성하고 경례를 하죠. 충성은 우리나라나 높은 사람에게 변함없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뜻을 지녀요. 국가나 사회를 위한 헌신을 의미하죠. 공자도 충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공자의 충성이 이어져 내려오는 걸까요? 아니요. 공자는 국가나 사회의 충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충서를 말했어요. 발음은 좀 비슷하죠? 더군다나 같은 한자 충성 충자를 씁니다. 그런데 의미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공자의 충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공자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이에요. 인은 어질다는 의미와 사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말해요. 물론 멀거나 가까운 정도에 따라 사랑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에는 마음만 있어서도 안 돼요. 사랑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니까요. 아이에게 폭력에 가까운 메타작을 하고는 이건 사랑의 매야, 사랑하니까 그랬어 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죠. 공자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 사회에서 남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사회를 떠나서 살 수는 없죠. 그러니 사회 속에서 남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인 사랑을 말해요. 나 또한 도덕적인 존재고 남들 또한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남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려 아닐까요? 그치만 배려는 쉽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남이 원하는 것이 항상 같지 않고 섣불리 남의 호불호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게 배려입니다. 공자의 충서는 인의 표현이에요. 즉 사랑의 표현이죠. 공자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데서 말해요. 子曰：参乎！吾道一以贯之。 삼아, 나의 돈은 한 가지로 모든 걸 꿰뚫고 있다. 曾子曰：为。 나중에 증자라고도 불리는 제자 증삼이 예 라고 대답해요. 염화미소 같은 말들이 오고 가죠. 평범한 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왔을 것 같아요. 공자가 나가자마자 도대체 한 가지로 모든 걸 꿰뚫는 공자의 도가 무엇이냐? 이해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증삼에게 물어봐요. 子出门人问曰：何谓也？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요? 그러자 증자가 대답합니다. 夫子之道。曾子曰：忠恕而已矣。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뿐이다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공자의 다양한 주장과 학설이 충서라는 개념으로 끼워지는 거죠. 충은 가운데 충과 마음심이 합쳐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딱 가운데에 자리 잡은 마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는 모양이죠. 그만큼 나를 다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잘 단련하는 것이 충입니다.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충성할 때의 충과는 좀 다르죠. 선은 같으려와 마음심이 합쳐진 모양이에요. 어떤 것과 같은 마음을 의미하죠. 어떤 것과 같을까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폭력을 싫어하고 전쟁을 미워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을 거예요. 이 똑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미루어 내 마음이 비추어 보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게 서예요. 중심을 잘 잡은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충서의 의미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이신전심이나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라는 역지사지가 충서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도 싫어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상대방도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공식이죠.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고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 말이에요. 모두를 나와 같이, 나처럼 대한다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신점심, 역지사지인 거죠. 사서라고도 불리는 육아의 4가지 책이 있어요. 이름은 각각 대항, 논어, 맹자, 중용이에요. 4가지 책 중 중용에도 충서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忠恕为道不远，施诸己而不怨，义务施于人。 충서는 도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자기에게 베풀어 보고 원하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도 베풀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길 바라세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질 않길 바라세요?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상대방이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하면요. 공자는 내가 좋아하는 행동보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했죠. 己所不欲，勿施于人。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는 공자의 말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리스도교의 황금률과 유사하죠. 칸트는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말만 어렵지 비슷한 의미예요. 너 맞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 때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윤리의 기본 원리는 철학이나 종교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하지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사이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민트초코로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면 나는 민트초코를 너무 좋아해요. 입안이 시원해지고 달달한 맛이 정말 맛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민트초코의 참맛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민트초코를 가득 담아가요. 이건 그리스도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반대로 나는 민트초코가 너무 싫어요. 치약에다가 초콜릿을 섞은 맛이 난단 말이에요. 누가 민트초코를 사오면 그가 누가 됐든 욕을 한 바가지 할 거예요. 그래서 민트초코 빼고 사랑에 빠진 바나나나 아빠는 외계인을 담아가요. 누군가는 민트초코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싫은 건 남들도 싫어할 테니까. 이건 육아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황금률의 공통점은 야 나도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수많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선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해요. 나는 나 자신에게만 나지만은 타인에게는 남이에요. 타인은 그 스스로에게는 나이고 자기지만 나에게 타인인 것처럼요. 결국 모두 나로 구성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네요. 축의급의는 나의 처지를 미루어 타인을 헤아린다는 뜻으로 충서와 의미가 통합니다.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의 처지를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표준이 되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는 거죠. 이 세상은 어느 정도 일정한 상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에겐 남을 사랑하고 남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야, 너도? 야,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공자의 충서에 대한 두 입장을 설명해 보고자 해요. 한때 동아시아 학문과 사상을 지배한 주의와 다산이라는 호칭으로도 익숙한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을 비교해 볼게요. 공자는 나의 도는 한 가지로 모든 걸 꿰뚫고 있다로 충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충과 서 두 개념을 각자 구분하진 않았어요. 그냥 충서 하나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후 주희와 정약용은 충과 서를 구분해서 사용했어요.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먼저 주인은 충을 자기를 다하는 것이고 서는 나를 미루어 타인에게 적용하여 대우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타인과 있을 때는 잘 가까운 마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반면 정약용은 혼자 있을 때 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충서가 아니라 서만 말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정약용은 인을 완성할 수 있는 실천 원리로 서를 논해요. 개인이 서를 실천하기에 앞서 확보해야 할 내적 실체로서 충이란 관념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으로서 사람을 섬긴 뒤에야 충이란 이름이 있을 수 있다고 논어 고금주에서 말해요. 저는 이 부분이 서양 윤리학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은 원래 이데아를 알지만 태어날 때 그것을 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상기하여 다시 알게 된다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이 도덕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것은 알미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였죠.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를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도덕 감정을 함양함으로써 도덕적이 될 수 있다는 주위의 입장과 비슷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도덕 감정이 함양된다는 정약용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제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 주인은 자기를 다하는 진실한 마음을 잘 확보해서 타인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고, 정약용은 타인을 헤아리는 마음을 키워나가면 자연스럽게 치우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인 충이 수반될 것이라고 본 것이죠. 주의와 정약용의 차이는 형이상학적인 원리로부터 인간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 성리학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정약용은 원래 공자와 맹자가 말하고자 한 유학의 본질은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아닌 인간의 실제적 삶과 관련이 있으니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이죠. 주의와 정약용에 대해서는 꼭 다시 다뤄볼 계획이니 기대해주세요. 마음은 참 주관적이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남이 꼭 좋아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남이 꼭 싫어한다는 보장도 없죠.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서운할 때가 있고, 나는 위로의 말이었는데 남들에게는 날카로운 비난으로 들릴 때가 있으니까요. 공자의 인은 도덕적인 사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인이 표현된 충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행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경험에 증명해 보일 수 없는 마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요. 충서는 역지사지, 즉 배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배려는 인이라는 사랑이 바탕이 될 때 온전한 설명이 가능해요. 다른 사람을 내 몸, 내 마음처럼 대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기까지 공자의 충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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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생